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의 진행을 맡은 신윤경입니다.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셨습니까?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서 원희룡 전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원희룡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 소감이 어떠십니까? 많이 긴장된 가운데서 네. 대회를 치렀는데요. 예상하셨던 일은 아니고요. 많이 떨렸죠. 네. 네. 이제 기대와 도민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그동안 쌓여 있었는지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기쁨 이전에 어깨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급하다고 서둘러 갈 수는 없고요. 하나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이 무엇인가, 도민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제주도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민심의 흐름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초만 해도 사실상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섭외를 했었는데 안 됐어요. 네, 그렇죠. 지방선거에 안 나오신다고 해서. 그런데 왜 바뀌시게 된 겁니까? 끝까지 고사를 했는데요. 우선 당에서의 요구가 컸고, 우리 도민들 중에도 그동안 중앙무대에서 어떤 개혁파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고향에서 뭔가 실체가 있는 어떤 책임지는 일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제주도가 필요로 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해관계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연구에서 자유로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쉽게 뿌리칠 수 없게끔 컸기 때문에 제 주변과 의논을 했고요. 저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컸던 고민이 과연 잘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입지가 좀 좁아지다 보니까 제주도지사를 선택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모두가 각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제주가 저는 마감하는 자리라거나 네. 아니면 편한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수순은 아닙니다. 어쩌면 제주에서는 제가 편안하게 지사라는 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동안 성공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획기적인 일들을 제주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만 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야 무엇보다도 수평적인 다른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외래자본과 도민의 이익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성장,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임기가 아무리 4년이라고 있지만 주어진 기간 내에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도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해낼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저로서는 중앙부대에서 그동안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힘들고 벅찬 도전이지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제주 발전을 위한 구상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른바 이 제주의 경제 규모를 5년 안에 2배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게 실현 가능하겠느냐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이십니까? 안 되는 이유부터 찾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의 경제 규모가 한 연 13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물론 1차 산업을 고도화하고 관광산업을 질적인 성장으로 이끌어야 되겠죠. 거기다 미래첨단 산업, 그리고 제주 특별자치라는 특례를 이용해서 면세 제도라든가 투자 촉진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수도권에서 제주도에 기회만 주어지면 이민 오려는 문화 이민, 고급 이민자들이 한 25만 명, 수도권의 1% 인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과감한 어떤 문화 이민을 수용해서 그들의 역량을 제주도민 역량과 융합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낸다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관광객 증가 추세나 제주도의 성장률을 봤을 때는 평상적으로 가도 한 20조까지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도 제가 혁신적인 그런 방법과 모든 저의 이해관계를 버리고 투신한다 그랬을 때는 저의 모든 것을 바친다 그랬을 때 5조는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저의 의지의 표현이고요. 이런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주도 내에서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그동안의 편가르기나 연고를 무관하게,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삼고초려해서 모시는 입장에서 함께 일하는 팀을 만들어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앞으로 네.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차차 것처럼 발표하겠습니다. 네, 25만 명 정도의 문화인구가 있고 유입을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일자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에는 뭐라고 부족한 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라 제가 아직 출마 선언만 했고 오늘이야 지금 겨우 경선 후보로 선출이 됐고 네. 상대방 후보 선출도 안 됐고 아직 선거가 2달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책을 보관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마을 투어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그동안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가 듣고 거기에 그런 어떤 제주의 역량과 함께 비전을 구체화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네. 4월, 5월, 특히 5월 달 가면서 여러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과 방법론들을 모두 도민들과 함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켜보시죠. 예, 정책에 대한 발표는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해를 네, 하도록 네,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지금 선거 전부터 사실 야당의 공세가 좀 거세거든요. 왜라고 보십니까? 무슨 아무래도 가장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네. 선거라는 게 경쟁이니까 상대방을 약화시켜야 자기가 기회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게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제주도라는 것이죠. 한 편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면 백성들이 희생이 되고 전쟁이라는 그 파괴 때문에 결국 성장의 가능성을 우리가 좀먹지 않습니까? 그런 네. 면에서는 제주도민이 모두 힘을 합하는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고 모두가 어떤 의지를 함께 모으는 그러한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선거를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4.3 유령제 지난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12년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4.3위원회 폐지 법안에 서명했다라는 데 대해서 비난의 여론이 거센데요.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 차례 사실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알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과연 제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관심이 좀 심경인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난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제 자신이 저도 그렇고 제 처가도 그렇고 4.3 유족의 가족입니다. 지금 다 모셔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 속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우리 유족들의 아픔과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 나머지 여러 가지 얘기들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제가 서울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특히 4월 3일은 보통 총선이 있거나 보궐선거가 있거나 제주도에서 선거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전국의 선거에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지난 기간 동안에 일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만큼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앞으로 잘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제주의 가장 큰 현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현안은 결국 중국인을 비롯한 네. 양적 관광의 폭발 시대가 맞았는데 이게 도민 주체 그리고 도민의 이익으로 과연 오는가라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런 점에서 저는 외래 자본과 돈의 자본, 도민 일자리, 그리고 도민의 역량을 키우는 그리고 도민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이러한 구조를 다음 도지사 임기 내에 만들지 않으면 자손 대대로 정말 땅만 불려준 조상들이라는 그러한 불명예를 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를 바로 잡아야 될 때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제 모든 것을 걸려고 합니다. 네, 균형 있는 규조를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인 카지노라든지 중국인 자본들이 몰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사실 엄격한 선별 심사를 하고
그들이 과연 자본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대기 자본은 무한합니다. 중국에 또 유학도 하셨죠? 예, 6개월 이상 있었는데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희가 골라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주에서 땅만 빌려서 너무 손쉽게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막 도시인 라스베가스나 도시국가인 홍콩이나 싱가포르과는 다르거든요. 제주에 자연이 있고 제주에 농업이 있고 문화가 있고 제주에 사람들의 정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큰 틀의 방향에 걸맞는 그러한 자본을 선별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있는데요. 네. 현재 카지노가 예를 들어서 드림타워라든지 아니면 버자이 그룹이라든지 새롭게 들어오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과연 제주도의 앞으로의 투자 유치, 그리고 제주의 자본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과 그 틀 안에서 중국 자본이든 카지노 산업이든 모든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의사를 최대한 중지를 모아서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지노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실 지금 8개의 카지노는 모두가 영세해서 잘 되지도 않습니다. 예. 저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제주의 문화를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카지노에 대한 유치 경쟁이 국제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지만 싱가포르나 라스베가스의 모델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고요. 만약에 어떤 이 회의 산업을 유치하면서 복합적인 리조트로서 그중에 일부로서 카지노가 확대, 현재를 통합 확대한다 이런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엄격한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갈등 해소가 주요 현안이라는 데도 공감하십니까? 갈등을 치유하는 게 공동체의 가장 큰 일이죠. 네. 몸이 아프고 통증이 있는데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 문제를 먼저 해보니까요. 이 강정 문제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고건일 씨라고 혹시 아세요? 강정 제 친구죠. 네, 중학교 투쟁위원장. 동창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해공유지 반대대책위원장이십니다. 네. 그런데 강정마을에서 논의하는 걸 또 반대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전에 찾아갔었는데 문전박대 당했다라면서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사실 끝도 없는 얘기고요. 제 사무실에 2번 찾아와서 제가 못 만난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2번 왔을 때 제가 우리 한나라당 예결위원장, 간사 이런 분들하고 연결시키는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기대가 컸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같이 투쟁하는데 한나라당 자체가 소극적이니까 네. 섭섭했겠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유감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강정 주민들과 가슴을 열고 그리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기 위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성의 있게 다가가겠습니다. 지켜봐 어떤 주시죠. 해법 갖고 계십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보다는요.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해 주시죠. 지금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제가 공식적인 입장을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저희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돌직구 OX 순서인데요. 저희가 간단한 질문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OX판이 그쪽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에 O나 X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금민 지사와 껄끄럽다. OX. X 하셨습니다. 김은남 후보의 출마 선언 예상했다. OX. X 하셨습니다. 우선 우금민 지사와는 껄끄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연유에서입니까? 우 지사님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여러 가지 깊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우선 깊은 공감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지사시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 거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새누리당 입당을 하셨는데 지금 뭐 경선 규칙이니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탈당을 할 것이냐라는 그게 쟁점인데요. 저는 탈당을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큰 틀에서 그 원칙이 있다면 나머지는 모두 협의하고 제가 잘 모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금민 지사께서는 좀 껄끄럽지 않을까요? 사실 어떻게 잘 생각하세요? 모르시는데요. 네. 92년부터 이어져 온 우 지사님과 저의 인연과 그 서로에 대한 믿음과 좋은 감정은 아마 제주도 내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저랑 가장 돈독하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확신하십니까? 네. 지사께서는 어떻게 출마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보이실 걸로 혹시 뭐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우 지사님요? 네. 아마 지난번에도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지사님의 마음은 충분히 헤아렸습니다.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선 제주도 선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제주도가 처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어차피 뜻을 세웠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도민이 무서운 줄 알고 정말 모든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잘 접근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조언과 충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네. 당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본인 자신의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도자이시잖아요. 네.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소통을 하고 아우르고 그 정서를 함께 이끌고 갈 그런 책임과 그런 위치가 있으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충을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 지사님이 이러시더라 또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금민 지사께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가서 네, 여쭤보도록 직접 하겠습니다. 네. 김은남 후보의 출마 선언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 나오시는 걸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제가 상대방이나 다른 당에 대해서 일일이 꼬치꼬치 관심을 가질 일도 아니지만은 네. 근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하시는 걸로 봤기 때문에 출마할지 안 할지 자체를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꼭 X라기보다는 X도 O도 아닌 잘 모르겠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세 분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김은남 의원뿐만 아니라 신구범 전 지사님 그리고 고이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께서 경쟁을 벌이고 계신데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고를 수도 없는 건데 그거는 예측을 해보자면요. 의미가 없는 예. 거고요. 신구범 지사님은 정책이 강점이신 것 같고요. 고이범 우리 후보님은 한겨레 사장까지 지낸 정통 진보적인 철학 이게 장점이라 볼 수 있고 김은남 의원님은 아무래도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삼선의 의정 활동을 했던 그리고 나름대로는 주민 바닥 밀착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각자의 강점들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누가 돼도 저는 쉽지 않은 대결이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총경계령이죠.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렵다. 그런 마음 자체가 그건 너무 좀 가볍고 바람드는 얘기입니다. 저는 네.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두려운 것도 있고요. 상대방과 저와의 싸움이 아니라 도민들이 지켜보고 도민들이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무섭고 도민이 무섭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가벼운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지율도 굉장히 높게 나오시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일각에서는 지난 12년 동안에 제주도에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기여도가 적지 않느냐, 그리고 훌륭한 인재고 중앙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제주에 머무는 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앙에서 하니까 역할이 더 크고 제주에서 하니까 역할이 작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를 위해서 한 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큰 틀에서는 제가 그걸 인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동시에 다 돌아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엄연히 중앙정치의 한계를 제주도인이지만 돌파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앞만 보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 게 뭐냐고 따지면 제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꾸 초점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는 중앙정치의 벽을 깨기 위해서 모두를 걸고 해왔지만 네. 이제는 제주에 필요한 변화를 책임을 지고 완성함으로써 저의 앞길을 열어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저의 도전과 선택에 대해서 도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이죠. 예. 포부는 굉장히 좋으신데요.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도대체 이 제주 지역 사회를 떠나서 지낸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역 사회를 잘 알고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사회가 또 남다른 그런 어떤 조직 문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조직을 빨리 통솔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시작도 안 한 사람한테 걱정부터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기대와 걱정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제주에서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제 가슴 속에 울림이 있은 다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 어떻게 우리 제주 사회에 깊이 파고들어서 제대로 온 변화의 줄기를 잡아내고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각종 이해관계, 현안, 갈등, 제주도의 특유한 정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제주의 가치와 제주의 힘을 이렇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매일매일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고민하고 귀를 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게 농축되면 저는 분명히 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봐 주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2년 뒤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언젠가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도지사 선거에 한 번만 나오고 다음엔 안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 번 뽑아주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뽑아주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4년 뒤에 일을 얘기하는 것 저는 그거는요 하늘이 정하고 국민들이 결정하고 도민들이 결정할 일이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4년 뒤에 일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초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가서 좀 지켜봐 달라 뭐 이런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예. 4년 뒤에 그렇게 어떻게 4년 뒤의 일들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참 네.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켜봐 달라 뭐 이렇게 이해해도 그럼요.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주 지역 현안 중에 가장 큰 현안이 외부 자본들이 들어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 중국인 자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자본들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고민이 굉장히 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도만이라도 간략하게 어떤 구상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글쎄요,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쟁점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 혼자 일방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그게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많은 사안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민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그렇진 그렇게 않습니까? 의심하신다면 끝도 없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선거 기간이 2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원희룡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도를 어떻게 끌고 나가려는지는 제가 2달 안에 투명하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서 또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네, 언제든지.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어느덧 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중국 자본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제가 5월 달에 정책 투어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선거혁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으로부터, 험한 말로부터, 세력으로부터, 견당 문화로부터, 그다음 공직사회의 줄 세우기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선거를 저 자신부터 몸으로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제주에서의 선거혁명, 이게 제가 실천하는 제주 변화의 첫 단추입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질문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자리를 원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서명을 또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구속력은 없죠. 예. 지금
어떤 자리나 이해관계도 바라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들을 쓰고 그 쓴 사람만 선거 사무실에 상근할 수 있도록 뭐 왔다 가는 사람이야 상관없고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아무튼 원희룡다운 선거가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원희룡다움, 제주다움 이런 것들이 저희 캠프의 핵심 고민의 축입니다. 그래서 원희룡다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여야 되고 선거 때문에 그 이후에 도정 운영에 어떤 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선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는 사실 제 자신이 너무 뭐랄까 충격이랄까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뜻을 제가 받들어서 반드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운영으로 이끌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식대, 그다음 뭐 선거 사무실에서 그 앞에 나가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누가 밥값 내고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상근자들은 모두 도시락을 각자 싸오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몇 주째 지금 이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앙당에서 아무래도 큰 역할을 하셨으니까 중앙당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실 텐데요. 앞으로 뭐 어떤 지원 뭐 이런 것들 기대하십니까? 중앙당은 우선 제주의 공항 능력 확충이라든지 예. 제주의 크루즈 접항 능력이라든지 제주의 면세지구 지정을 기재부의 반대를 극복하고 주는 거라든지 이런 제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앙정부의 조치, 특별자치도의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채우는 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와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당과 중앙정부에 대해서 매우 까칠하고 집요하고 뭐랄까요 아주 공격적인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민들이 그걸 바라시는 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그 도민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제주의 정치력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 국회의원 수가 3명밖에 되지 않고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전체의 1%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되지 않을까. 뭐 중앙에서는 나름 역할을 하셨지만 또 뭐 원희룡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다를 게 있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제주에서 나고 자라고 지키면서 살고 있는 사람만 따지면 60만 명이지만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주의 인구도 100만 명을 향해서 키워나가야 되겠지만 제주의 친구들을 실질적인 도움을 이끌 수 있는 그 네트워크로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결국 더 크고 강한 제주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원희룡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조만간 후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크 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